안녕하세요. 경기 부천에 사는 63세 이정섭 어르신은 최근 한 통의 대출 안내문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금리 재산정 안내. 그런데 그 한 줄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5년 전 연금을 당겨 쓸 각오로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이젠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서민들과 중장년 세대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연글로 집 산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니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억하시나요?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던 시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연 2% 초반이었고 집값은 거의 매일 올랐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3040대 젊은 세대가 지금이 기회다라며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집을 샀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등의 신혼부부나 초년 직장인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꿈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서울 강북구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키우는 42세 송기훈 씨. 5년 전 대출로 집을 마련했고 그땐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며 매달 이자만 90만 원이 넘고 고정비용에 교육비까지 더하니 적자가 일상이 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대거 도래합니다. 즉,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처음 집을 산 아직 자산이 부족한 세대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연체자 상당수가 3040대 초보 주택 소유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시니어에게 왜 중요한가? 지금 이 문제는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시니어가 보증인이거나 자녀 대출을 지원해 주었거나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가 연체에 엮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67세 최수님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식은 직장 잃고 결국 내가 매달 70만 원씩 갚고 있어요 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명의로 된 대출, 보증, 그리고 자녀와의 공동 소유 내역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전략은 대출 계약서 재확인, 금리 재산정 시기, 고정 변동 여부, 상환 조건 확인. 모르면 은행에 바로 문의하세요. 재산정 대상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만 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보증 공동명의 확인. 정부24 또는 은행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동명의 여부 확인. 보증 기록은 반드시 가족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나 채무 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자 감면 또는 원금 분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시니어 대상 주거 전환 지원 사업 검토. 경기도나 전라남도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시니어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목이지 형태의 주거 안정 지원도 운영 중입니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66세 정성만 어르신도 그중 한 분입니다. 2020년 부동산 열기가 최고조일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4억 원을 대출받아 노후 주거지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그땐 꿈 같았지만 지금은 악몽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함정 때문입니다. 혼합형 대출 알고 계셨나요? 이 대출은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로 운영되다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2020년 당시 금리는 2%대 초반으로 많은 분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며 금리 재산정 시점이 도래하고 현재 금리는 4%를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자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9세 최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월 150만 원 이자도 부담됐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 18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금리 변화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0년 8월 주담대 평균 금리 2.39%, 2025년 현재 주담대 평균 금리 4% 이상. 예를 들어 기존에 매달 153만 원 내던 이자가 이제는 1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36만 원, 사실상 한 달 월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런 부담은 단순히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외식비, 손주 용돈, 건강보험료 등 생활 전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환도 안 되나요? 핵심은 DSR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DSR 규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은 내가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씨 연봉 5천만 원, 월 417만 원, 주담대 상환 150만 원, 신용대출 상환 50만 원, 월 총 상환액 200만 원, DSR 48%. 그런데 2021년부터 정부는 이 DSR 기준을 강화했고 2024년에는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해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걸 가정한 대출 심사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확대 시행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연금 생활자나 은퇴자들은 추가 대출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는 위기. 2025년 2월 기준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입니다. 수치상으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5년 전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이며 지금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경매 신청 건수도 2020년 대비 1.7배 증가한 상태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 시니어가 확인해야 할 것들. 대출 금리 유형과 재산정 시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언제 금리가 다시 바뀌는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 또는 방문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 DSR 확인. 은행 앱이나 정부24 마이데이터 앱에서 대출 전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보증 및 공동명의 내역 정리. 자녀명의 대출에 보증인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지, 부동산이나 대출 명의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연체나 금리 부담이 있는 경우 상담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2세 유영석 어르신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받고 집 산 젊은이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젠 우리 문제 같아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상황은 단순히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매 증가, 연체율 상승, 대출 조정 필요성이 모든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 보증, 공동명예, 상속 우려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불과 4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12월 0.09%, 2025년 2월 0.35%. 단순한 숫자 상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경매 시장도 심각합니다. 특히 노도 강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에서 아파트 경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8세 이화자 할머니는 딸 부부가 살던 노원구 아파트가 최근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크셨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9년 노도강 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 170건, 2024년 기준 655건, 무려 약 4배 증가. 또 하나 주목할 수치는 낙찰 가율입니다. 낙찰 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2019년 평균 낙찰가율 98.3%, 2024년 평균 낙찰가율 84.4%.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인 집이 실제로는 8,440만 원에 팔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집을 경매로 잃고도 여전히 빚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배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고 부동산 시장에는 폭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너도 나도 연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노도강처럼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매물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이른바 포모 증후군 F5의 모의 시장을 지배했죠. 지금 가능한 대처법은
지금 이자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3가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자녀나 가족 대출을 대신 알아봐주는 경우가 많기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조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 서민. 혜택. 연체이자 감면. 최대 35년까지 분할 상환. 최저 3.5% 금리로 전환 가능. A. 캠코 채무조정제도. 조건 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혜택. 금리를 34%대로 낮춰 조정. 최대 33년 분할 상환 가능. 3. 세일 앤 리스백 제도. 개념. 현재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다시 세입자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장점. 집을 지키지 못해도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음. 대출 상환 부담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음.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시니어가 지금 확인해야 할 항목.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 자녀와의 공동명의 여부 또는 보증 참여 여부. 만약 연체가 우려되면 상담기관 신용회복 위캠코 등 즉시 연락. 가능하다면 지역복지관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서비스도 활용. 서울 동작구에 사는 67세 조용태 어르신은 요즘 부쩍 대출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땐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꼼꼼히 따졌어야 했어요. 나중엔 집도 빼앗길 뻔했죠. 이처럼 시니어 세대도 4명의 주택, 자녀 연대보증, 상속 대출 문제로 인해 금융 리스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택을 팔고 다시 사는 세일 앤 리스백 제도. 현재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세일 앤 리스백 제도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본인 소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동시에 임차인 자격으로 최대 11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재매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부담은 줄이고 거주는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 실제 60세 이상 은퇴 세대나 장기 실직 상태의 중장년에게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도 새출발기금. 만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 가능.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자세한 신청은 전화나 금융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자료 하단에 꼭 체크해두세요. 시니어도 꼭 알아야 할 4가지 대응법. 지금 대출을 갖고 있거나 자녀 대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다음 4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내 대출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 금리 재산정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체크.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하기. 불필요한 신용대출 줄이기. 부업이나 공적소득을 활용해 소득 증가 방안 찾기. 비상자금 확보하기. 최소 6개월치 이자 또는 상환금 마련. 의료비, 생활비 위기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구청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활용. 특히 자녀명의 보증 문제, 상속 포기, 증여 이슈는 꼭 전문가 상담 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요약. 연글은 위험하다. 금리 변화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유 있는 대출만이 답입니다. 혼합형 대출,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뀐다. 시간 지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대비하세요. 정책 변화 예의주시. 특히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내 집 마련, 빚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2세 박연자 할머니는 최근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보증금 문제로 뜻하지 않은 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을 물려주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막연히 도와주는 건 아니더군요.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여유 자금과 철저한 정보 확인,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 집은 꿈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대출로 사면 어느 순간 꿈을 빼앗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